안녕하세요. 아나하타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동서문화사의 미스터리 북스 중 레이몬드 챈들러의 기나긴 이별입니다. 미스터리는 언제나 범인을 찾는 이야기처럼 시작됩니다. 그러나 어떤 미스터리는 사건보다 한 인간의 마음속에 더 깊이 숨어 있습니다. 레이몬드 챈들러는 미스터리 소설의 대부분이 리얼리티가 결여되어 있다고 하면서 미스터리 소설도 문학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챈들러의 기나긴 이별은 예리하고 이성적인 사건 해결보다 리얼리즘이 녹아져 있는 작별이 남는 소설입니다. 누가 범인인가를 캐묻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리탐정 필립 말로우라는 인간의 시선으로 본 테리 레녹스라는 한 남자의 실종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도 자기만의 기준을 놓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인간적인 마음. 우리도 끝까지 지키고 싶은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기나긴 이별. 레이몬드 챈들러. 53. 그가 멕시코시티에서 받은 정형수술은 훌륭한 것이었다. 이상할 게 전혀 없었다. 멕시코의 의학, 기술, 병원, 회화, 건축 등은 미국과 비교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다. 때로는 도리어 뛰어난 경우도 있다. 분말초산염의 파라핀 시험은 어느 멕시코인 경관이 발명한 것이다. 테리의 얼굴은 대수술을 받고 완전히 달라 보였다. 코의 모양까지도 바뀌어 있었다. 뼈를 갉아내고 북유럽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높은 코를 낮게 만들었다. 뺨의 상처 자국은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반대쪽 뺨에도 상처 자국을 2군데 만들어 놓았다.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 나이프 자국은 신기한 것이 못 된다. 신경이식까지 해주더군. 하고 레녹스는 말하고 당초부터 상처 자국이 있던 뺨에 손을 댔다. 내 추리는 어느 정도까지 맞았나? 거의 정확하다고 할 수 있네. 세부에 들어가서 약간 틀린 점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야. 어쨌든 급히 서둘러 진행해야만 되었네. 그때그때 머리에 떠오른 것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결과가 될지 나도 알 수 없었네. 시키는 대로 해나갔을 뿐이야. 맨디는 자네한테 편지 쓰는 것을 반대했지만 이 문제만은 내가 고집해서 관철시켰네. 그는 자네를 잘못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더군. 우체통건에 대해서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네. 누가 실비아를 죽였는지 자네는 알고 있었군. 그는 말이 핵심을 돌려 대답했다. 여자를 살인범으로 경찰에 넘기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설사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그런 여자라도 말이야. 이 사건에 아란 포터도 관계하고 있나? 그는 다시 웃음 지었다. 그가 관계했다 해도 아무도 그것을 알아내지 못할 거야. 그는 내가 죽은 것을 알고 있을 걸세. 자네가 말하지 않으면 그에게 진상을 얘기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걸세. 나는 아무 말도 안 하네. 맨디는 어떻게 하고 있나? 살아있겠지? 무사하네. 아까 프로코에 있네. 란디 덕분에 목숨만은 보존했지만 다른 작자들이 경관에게 보복한 것을 좋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야. 맨디는 자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나쁜 인간은 아닐세. 저래봬도 신경이 날카로운 데가 있네.
신경은 뱀한테도 있네. 어떤가, 김닛은? 나는 대답하지 않고 금고가 있는 데로 갔다. 금고문을 열고 메디슨이 초상과 커피 냄새가 나는 $100짜리 지폐가 5장 들어있는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에 있는 것을 책상 위에 내놓고 $100짜리 지폐 5장을 손에 잡았다. 이건 받아두겠네. 수사에 거의 써버렸거든. 메디슨이 초상한테는 제법 위로를 받았지만 자네에게 되돌려주겠네. 나는 $5,000짜리 지폐를 그의 눈앞에 놓았다. 그는 눈을 떨고 웃을 뿐 손은 대려하지 않았다. 자넬 걸세 라고 그는 말했다. 나는 돈 걱정은 없네. 자넨 이렇게까지 이번 사건에 깊게 발을 들여놓지 않아도 됐었네. 알고 있네. 그 여자가 남편을 죽이고 누구의 의심도 받지 않았더라면 혹시 행복을 잡았을지도 모르지. 하기야 그 남편은 별로 대단한 인간이 아니었어. 피와 머리와 감정을 지니고 있는 인간에 지나지 않았네.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 어떻게든 그것을 잊으려고 고민했을 뿐이야. 작가였지. 이름을 들은 적이 있을 걸세. 내 말을 들어주게. 내가 한 행동은 달리 좋은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뿐이야. 라고 그는 천천히 말했다. 아무한테도 해를 입히고 싶지 않았네. 내가 여기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게 된다는 것을 알았네. 먼 훗날의 일까지 생각하고 있을 여유는 없었어. 무서워서 도망쳤을 뿐이야. 어떻게 했더라면 좋았다고 생각하나? 모르겠네. 그 여자의 몸엔 미친 피가 흐르고 있었네. 어차피 그를 죽일지도 모르지. 그래, 그럴지도 몰라. 어렵게는 생각지 말게. 어딘가 조용하고 시원한 데 가서 한 잔 마시도록 하세나. 지금은 안 되네. 마요라너스군. 우리는 이전에 무척 친한 친구였네. 라고 그는 쓸쓸하게 말했다. 그랬던가? 잊어버렸네. 나는 다른 두 사람이었던 것처럼 생각되기만 하거든. 앞으로도 계속 멕시코에서 살 생각인가? 그럴 생각일세. 지금 여기 와 있는 것도 정식으로 입국한 게 아닐세. 정식으로 입국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네. 언젠가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출생했다고 자네한테 말한 일이 있었을 걸세. 실은 몬트리올이야. 머지않아 멕시코 국적을 갖게 될 걸세. 좋은 변호사만 있으면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네. 나는 그전부터 멕시코를 좋아했네. 빅터에 김닛을 마시러 갈 정도라면 위험은 없을 걸세. 자네 돈을 넣게 마요라노스군. 이 돈에는 너무나 많은 피가 묻어 있네. 자네한테 돈이 없을 텐데 어떻게 그걸 아나? 그는 지폐를 짚더니 가느다란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안 호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피부가 갈색에 가깝기 때문에 특히 눈에 띄는 새하얀 이로 입술을 깨물었다. 자네가 주하나까지 태워다 주었을 때 그 이상의 말은 하지 못했네. 경관을 불러 나를 넘길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을 걸세. 화내고 있는 건 아니야. 다만 자넨 이런 인간일세.
나는 오랫동안 자네를 몰랐네. 사람을 좋아하고 여러모로 좋은 점을 지니고 있지만 어딘가 잘못된 점이 있었네. 어떤 신념을 지니고 그 신념대로 살아왔지만 그 신념은 어디까지나 자네가 만들어낸 신념에 불과했네. 도덕이나 양심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지. 좋은 점을 지니고 있으니 좋은 인간이면 틀림없지만 착실한 사람이나 객이나 깡패하고도 차별 없이 사귀어왔네. 올바른 영어를 하고 식탁의 예법을 그런대로 익히고 있는 인간이라면 아무라도 좋았던 걸세. 도덕에 관한 나는 패배주의자야. 전쟁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선천적으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야. 모르겠군 하고 그는 말했다. 정말 모르겠네. 빚을 갚으려 하고 있는데 갚게 해주지를 않네. 자네한테 해야 할 얘기는 하나도 숨김없이 말했네. 자네한테는 적당한 말로 둘러댈 수가 없었네. 나를 그렇게까지 인정해준 사람은 자네가 처음일세. 나의 어딘가를 좋게 보여준 걸 무척 기쁘게 생각하네. 그 당시에 나는 무척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었네. 그리고 어쩌다 보니 그러한 입장의 나를 구할 수 있는 인간도 알고 있었고, 그 두 사람은 전쟁 때 있었던 사건으로 나한테 빚지고 있었네. 내가 생쥐처럼 재빠르게 옳은 행동을 취한 것은 그때가 처음일세. 그리고 내가 그들을 필요로 했을 때 그들은 개의 힘이 되어 주었네. 그것도 공짜로 말이야. 몸에 가격표를 안 붙인 인간이 자네만 아니라는 걸 알아야지 말로. 그는 책상위로 몸을 내밀고 내 담배 한 개띠를 빼냈다. 완전히 볕에 탄 얼굴에 빨강 얼룩이 생겨 있었다. 상처 자국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호주머니에서 그가 값진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는 것을 보았다.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자넨 나를 사로잡았던 걸세, 테리.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웃음, 약간 손을 움직이거나 할 때의 자연스러운 동작, 조용한 바에서 조용히 마신 몇 잔인가의 술 등으로 나를 사로잡은 걸세. 언제까지나 즐겁고 기쁜 추억이라 생각하고 있네. 자네와의 교제는 이걸로 끝이지만 여기서 잘 가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네. 정말 잘 가라는 말은 벌써 해버렸단 말이야. 정말 잘 가라는 말은 슬프고 쓸쓸하고 절실한 느낌을 지니고 있을 걸세. 돌아갈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군 하고 그는 말했다. 정형수술에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먹었네. 내가 나타나도록 만들지 않았더라면 안 나타날 생각을 가졌던 건 아닌가. 그의 눈에 눈물이 번쩍 빛났다. 그 눈물을 감추듯이 급히 색안경을 썼다. 모르겠어 하고 그는 말했다. 좀처럼 결심이 서지 않았네. 자네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주의받고 있었네. 그래서 더 결심하지 못했던 걸세.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없네, 테리. 언젠가는 누군가가 자네 대리를 해주게 되어 있네. 나는 기동부대에 배속되었네.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었던 게 아닐세. 그리고 중상을 입었네. 나치 의사선에 치료받았을 때도 무척 고통스러웠네. 그것이 나를 이런 인간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르네. 전부 알고 있네, 테리. 자넨 여러 가지 뜻에서 좋은 사람일세. 나는 자네를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닐세. 이제까지도 비판은 하지 않았네. 다만 이제까지의 자네와는 다르다는 것뿐이야. 내가 알고 있던 자넨 멀리 떠나버렸네. 멋진 양복을 입고 향수를 풍기며 마치 $50짜리 매춘부처럼 고상하군. 연극일세. 하고 그는 호소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연극을 즐기고 있는 거겠지. 그는 입술을 삐죽하며 쓸쓸한 듯이 웃었다. 중남미의 인간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과장된 몸짓으로 어깨를 움츠렸다. 사실 그래. 영국 밖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네 여기에는. 하고 라이터로 가슴을 두드리고 아무것도 없네. 어떻게도 할 수 없네. 말로 숙명이었네. 이젠 할 말도 없어진 것 같군. 그는 일어섰다. 나도 일어섰다. 그가 부드러운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잘 가게 마요우라너스군. 친구가 되어 기뻤네. 아주 짧은 동안이었지만 말이야. 잘 있게. 그는 몸을 돌려 방을 가로질러 나갔다. 나는 문이 닫히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인조 대리석의 복도를 걸어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윽고 발소리가 희미해지고 마침내 들리지 않게 되었다. 나는 그대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가 되돌아와서 나를 설득하여 마음을 바꾸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걸까? 그러나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그의 모습을 본 것은 이때가 마지막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계가 있던 사람은 더 이상 그 누구도 만나보지 못했다. 다만 경관만은 예외였다. 경관에게 안녕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나는 아직도 찾지 못하였다. 소설의 맨 마지막 장을 낭독하였습니다. 사립탐정 필립 말로우는 사건의 모든 진실을 밝혀내게 되고 멕시코에 가서 정형수술을 한 후 완전 다른 모습이 되어 시스코 마리오라노스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테리 레녹스를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라이터로 가슴을 두드리며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도 할 수 없네 말로. 숙명이었네. 이젠 할 말도 없어진 것 같군. 라며 몸을 돌려 방을 가로질러 나가는 테리 레녹스의 복도를 걸어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복잡한 심경이 됩니다. 숙명이라고 말하는 테리 레녹스와 기나긴 이별 앞에 서게 된 두 남자의 허탈해진 관계를 바라보며 말로우는 인간으로서 끝까지 지켜내고 있는 자신의 마음 앞에서 그저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관계 안의 고독을 가만히 응시할 뿐 소리내어 울지 않는 남자의 슬픔을 남깁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어떤 순간에
누군가와 긴 이별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 마지막 장면을 읽으며 저는 이 소설에서 프랑스인의 말대로 작별을 고하는 것은 조금씩 죽는 것이다 라는 한 문장을 찾았습니다. 이 책을 만나게 되면 비 내리는 날 홀로 마시는 듯한 위스키 같은 문장들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어떤 한 문장이 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레이몬드 챈들러의 기나긴 이별 낭독의 아나아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